왜 대장이 상행, 횡행, 하행 결장의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 폐가 필요 이상으로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간의 끝부분은 왜 위를 덮고 있습니까? 심장은 왜 왼쪽에 있습니까? 왜 손가락은 5개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애틀에 소재한 유니클리닉 원장 신창범입니다. 저는 미국 샌안토니오에 소재한 텍사스 주립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과와 신경내과 수련의 또 통증관리 펠로십을 마쳤습니다. 저는 의학을 하기 전에 대학 과정에서 법학, 대학원 과정에서는 심리학, 화학을 공부했고 또 명상 수련 등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현재 시애틀 지역에서 20여 년간 양한방의 치료법을 사용하는 신경내과 및 통증 전문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대에 있을 때 치매에 관해서 최초의 영문 전문 서적을 쓰신 대만의 호치등 교수님 밑에서 한의학을 접했고 그 이후에 제 환자들 치료에 한방과 함께 양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및 국제의학 세미나, 한의학 및 대체의학 세미나 등을 참석하고 새로운 연구 논문 등을 접하며 통합의학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척추 수술 후에 재발된 디스크 환자와 같은 어려운 경우에 양방 진단으로서 또 수술 상황과 증상에 맞게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또는 EMG 너브 테스트를 한 후에 또 한방 진단으로서는 맥진기를 사용해서 장부 진단을 더한 후에 치료 방법으로서 약물 치료, 약물 주사, 신경 차단술, 척추 주사 등과 함께 항상 다양한 진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진법의 종류로는 대만 교수님에게서 배운 해부학적 진법으로 시작하여 사암침, 동시침, 이침, 2차 탄 진법, IS 진법 등을 써왔고 나름 환자 치료에 성공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시 왜 치료법이 근원적이지 못하며 또 그 증상에 하필 그 침점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몰랐기에 항상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새로운 것이 없을까 유튜브를 뒤지던 중에 올해 초에 우연히 박정보 선생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분만의 독창적인 접근과 치료법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종부 파동 원리의 거의 모든 강의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또 남창규 박사의 인체 파동 원리 책 2권을 여러 번 읽고 나서 대충 저 나름대로 종부 원리를 알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저희 환자 치료에도 사용을 해보았지만 뭔가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올 4월 말에 박 선생님이 박석 한의원 초빙으로 일주일간 볼티모어 근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꼭 한번 뵙고 몇 가지 질문도 하고 싶어서 아내와 함께 6시간 비행기를 타고 박정호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이 바쁘셨기 때문에 겨우 간청을 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 식사를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의사로서 잘난 척을 하며 박 선생님에게 종부 이론에 대해서 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 선생님께서 왜 대장이 상행, 횡행, 하행 결장의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나 하는 등 이 영상의 처음에 언급했던 여러 질문들을 하셨을 때 저는 솔직히 한 가지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우리 대화를 들었던 아내도 제가 그런 질문에 대답을 전혀 못하고 버벅거린 것을 보고는 내심 당황스럽고 또 속이 상했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애틀에 돌아와서 많이 부족하지만 또 제 나름대로의 답변을 정리해서 박 선생님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지만 그때의 그 부끄럽고 자존심 상했던 기억은 아마도 오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제까지 배웠던 의학적 지식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박종호 선생님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세미나 일정과 수강료를 알아보니 일주일 수강료는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참석했던 수많은 의학 세미나와 비교해 볼 때 이렇게 큰 목돈을 주고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다소 거부 반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쩌면은 종구 파동 원리는 그동안에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매던 저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거라는 그런 예감조차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진료 일정을 전부 미루고 강의를 듣고자 한국으로 나가서 7월 달에 수강을 하였습니다. 첫 번 세미나를 마치고 나니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마치 물리학에서 통일장의 원리와 같은 것이 인체에 있어서는 종구 파동 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 도중 프랙탈 이론과 파동 원리를 결합시킨 그런 설명을 듣고는 나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이나 피부의 변화가 하필 그곳에서 생기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돌탑 쌓기, 즉 스톤 파일링이나 시소 같은 인체의 균형 원리를 듣고 나서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척추를 비롯해서 뼈와 근육 체계의 그런 시스템을 바로 치료법에 적용할 수가 있는 그런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또 인체의 오작동 원리를 들었을 때는 저에게 있던 많은 의문들이 풀렸습니다. 오작동을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발목이 삐었을 때 염증 현상이 일어나고 빨갛게 되어 부어오르고 이때 얼음찜질을 해서 부기를 빼거나 또는 발을 심장보다 높이 올리면은 훨씬 회복이 빠르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 뇌가 필요한 만큼의 혈액과 림프액을 공급을 할 줄 모르고 과잉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어서 이것을 오작동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뇌의 오작동 원리가 많은 다른 부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안을 깨물었을 때 얼음 조각을 입에 물고 있으면 구강궤양이나 또 그로 인한 헐피스의 그런 통증 이런 것이 회복이 훨씬 빠르다는 것도 위와 같은 마찬가지 오작동의 원리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외부의 예를 들었지만 실제 인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 세포에 관한 오작동이고 각종 암은 혈액이나 장부 세포에 일어나는 오작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알고 나면 치료는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바로 뇌의 오작동을 고치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의 수강으로서는 저희 의문점이 채 가시지 않아서 다시 10월 초에 한국으로 나가서 재수강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번이나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앞으로 제가 박종구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직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에너지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도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종부 원리는 그동안에 제가 의사로서 갖고 있던 의학 지식과 일반 상식을 초월해서 그 어떤 원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노후에 라틴 아메리카에 가서 의료 벤차를 끌고 시골 동네를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구 파동 원리를 배우고 나니 어떤 의료 장비도 약품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침이나 볼펜이나 또는 맨손으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신나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학 지식이 있든 없든 누구나 배우면 곧바로 임상에 사용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는 종부 원리를 많은 분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족하나마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종부 원리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저처럼 놀라운 체험을 하시고 환자와 또는 가족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